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2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722일 차입니다. 그쵸? 이 책 재밌죠? 네, 74페이지예요. 역행자 74페이지요. 맨 위에 이제 네 번째 줄이죠? 여기 단락 한번 나가볼게요. 네, 읽을게요. 당시 내겐 강직성 척추염이 있긴 했으나 어, 의 가사 제대를 할 만큼 진행되진 않은 상황이었다. 6개월간 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 상태로는 군대에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빨리 제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특기를 살려 글을 썼다. 1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군 간부들에게 전했다. 깨병이 아니라 병세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된 몇몇 간부들의 도움으로 제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1월, 내 나이 30이었다. 사회에 나온 나는 몸부터 바로잡아야 했다. 군 병원에 있을 때 내 병에 대해선 충분히 공부해둔 상태였다. 척추염은 초기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잘 관리만 한다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걷기도 힘들고 뛰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태라 평범한 재활치료도 어려웠다. 최대한 균형 잡힌 해법을 만들어야 했다. 관절이 아프다면 일단 잔 근육을 더 붙여야 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려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수영을 하면서 류머티즘 치료제와 소염제를 먹는다면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 죽어라 노력하길, 아니라 노력하길 6개월. 무리한 운동은 어려웠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해졌다. 손목 통증도 사라져 조금씩 키보드를 두드릴 수 있게 됐다. 나는 치료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현실적인 답을 찾아 나갔다. 군 병원에서 매일 실천했던 독서와 글쓰기가 제대뿐만 아니라 재활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나는 점점 더 지식과 생활의 힘에 매료되어 갔다. 피날레 거슬러 오르기, 돈과 시간, 정신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다. 누군가 이때까지의 내 인생을 지켜봤다면 뭐라고 평가했을까? 가난한 집에서 머리 나쁘고 못생기게 태어난 한 소년의 극적인 삶일까? 그렇게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난 그런 출발점에서도 조금씩 나아가려 했고, 하나하나 장애물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스킬들을 획득했다. 큰 고통이 생길 때에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다음 성장을 위해 재료로 삼으려고 애썼다. 가진 게 없었기에 독서와 글쓰기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접한 사람들의 스토리와 전투담은 나에게 큰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 이제까지 나의 이야기를 길게 들어준 이유다. 30살에 병든 몸으로 제대한 나는 무일푼의 백수였다. 그러나 여러 싸움을 거치면서 획득한 경험자와 스킬들을 이미 갖고 있었다. 이제 나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최적의 공략법을 찾아낼 자신이 있었다. 신이 보낸 사람들 앞에서 주저앉는 대신 그걸 밟고 더 크게 올라서는 역행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국리의 국리를 거듭하면 늘 공략법이 있기 마련이었고 고통의 시간을 거칠수록 내 그릇은 커지고 있었다. 제대 6개월 뒤 몸이 거의 나아갈 무렵 나는 자청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이 청년은 20대를 참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20대 때 그냥 멋모르고 그냥 막 남편 만나고 결혼하고 애기 놓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개발시키고 자기가 성장하는데 20대 때 엄청난 그런 준비들, 경험들을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에 뿌린 거예요. 제가 볼 때 뿌린 거더라고요. 해볼게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고? 여기서부턴 많은 이들이 아는 대로다. 31.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매월 5천만 원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5천만 원씩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고, 몸은 완전히 회복되어 스포츠를 즐기기 시작했다. 32.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33. 한 달 순수익이 8천만 원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자청이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를 시작해 6개월 만에 16만 구독자를 만들고 은퇴했다. 대부분 이 시간은 해외에 나가 있었고 꿈에 그리던 스포츠들을 시작해 트로피를 쌓기 시작했다. 34. 그동안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규모로 수익의 시너지가 나기 시작했다. 사업이 커지면서 직원들을 대규모로 뽑기 시작했다. 35. 정직원과 아르바이트생 포함 130여 명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이상한 마케팅, 아트라상, 푸드프 등의 메인 회사를 비롯 총 6개 사업과 4개의 지분 투자 사업이 자동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유한 수십억의 자산은 20% 이상의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후에는 오프라인 사업으로 욕망의 북카페, 위스키바, 인피니, 청담동 레스토랑 W라보 등을 만들면서 경제적 자유를 넘어 자아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를 넘어서 자아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경제적인 자유를 계속 돈만 벌고 있다 보면은 계속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은 사라지거든요. 사실 7년 만에 화폐 가치가 2분의 1로 떨어지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지는데 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걸 만든 거예요. 30대 때. 야, 대단해요. 그러면서 자아실현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기업가로서 그 다음 단계에 도전해 나가고 있다. 내 인생을 바꿔준 지안이와 동업 분쟁 후 어떻게 됐냐고? 지안이는 내가 책을 집필한다는 소식을 블로그로 접하고 8년 만에 연락을 했다. 나는 8년간 지환이를 그리워했고 항상 인생 최고의 은인이라 여기며 다시 만나길 기다려왔다. 통화 후 우리는 다시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매일 연락하며 지낸다. 너무 잘 됐다. 그쵸? 처음에 막 못생기고 막 옷도 후질근하게 막 입었을 때 어쨌든 처음으로 이렇게 좀 잡아준 친구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연락이 됐다니까. 저도 오늘 틱톡 하는데 다둥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나가셨는지 안 나가셨는지. 야, 참 제가 저를 아는 거예요. 백 사장님 잘 계셨냐고. 백 사장이라는 걸 알아요. 야, 참 너무 사람이 정말 많아서 관리가 다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잘 기억이 이렇게 나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절 자세히 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좀 기억이 나는데 얼굴로 뵈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평 사신대요. 대구에 사시다가. 오늘 달려가고 싶었는데 저녁 때 끝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뭐 인연이 또 닿으면.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그 다시 만났다는 거에 굉장히 반갑네요. 제가 반갑네요. 지한이를 그 베스트 플랜드가 됐다는 게. 예. 저도 이 틱톡?
라방하니까 좋은 게 연락이 이제 지켜보시다가 오늘 딱 보신 게 아니라 지켜보시다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또 이제 연락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온라인들 많이 하세요. 예. 볼게요. 지안이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대박을 쳤기에 최근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클라이밍도 같이 즐기며 취미를 공유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거 엄청 참 인생의 동반자 내가 터놓고 얘기하고 지낼 수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행복인데 그쵸 복인데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나는 그 무엇에도 제약받지 않는다. 그토록 나를 괴롭혀 왔던 공부, 돈, 외모의 세 개의 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종종 사람들은 나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대답이 있다. 제 조건에서 불행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닐까요? 정말 행복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네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왜 나의 옛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무의식에 균열을 내고 싶었다. 그전까지 나의 무의식은 너는 정말 열등한 인간이야. 외모, 공부, 돈, 그 어떤 것도 절대 평균치에 도달할 수 없어. 라고 속삭였다. 앞서 언급했지만 어린 나는 강한 신념이 있었다. 나는 영원히 200만 원 이상 버는 일이 없을 거야. 평생 공장에서 150만 원씩 벌면서 원룸에 박혀 게임하며 살 거야. 하지만 성인이 되어 평생 안 읽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신념이 깨지기 시작했다. 감정이입을 하면서 자수성가를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그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하곤 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감정이입을 했다. 이게 시크릿이에요. 그죠? 상상하는 시크릿인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했던 거예요. 이 자청 이분은. 또 볼게요. 그리고 나도 혹시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나 같은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 방법이 있잖아? 라는 생각이 점차 들었다. 내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다 보니까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다 보니 점점 방법이 생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면에서 점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균열이 일어나면서 바뀌었다는 거죠. 무의식의 균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에. 네. 나의 무의식이 있어요. 나의 무의식은 나는 내 에너지 상태를 모른다. 나의 빛의 상태를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무의식은요. 네. 무의식은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어, 만약 나의 옛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과거의 나처럼 다른 세상의 이야기 혹은 어차피 금수저이거나 천재의 이야기다라고 치부하며 책을 덮어버렸을지 모른다. 내 이야기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무의식의 균형을 내는데 성공하길 바란다. 무의식의 균형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의식은 나의 믿음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어릴 때 받아들였던 부모님의 삶에서 받아들였던 나의 반복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보고 듣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강화가 돼서 무의식에서 습관이 돼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없어도 나도 모르는 나의 에너지가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거의 균열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청 같은 경우엔 영원히 200만 원 이상 버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그 수입이 영원히
여러분들의 수입이 될 여러분들의 영원한 수입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수입을 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젊은 친구들도 오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시간적인 거, 경제적인 자유를 얻지 않았다면 아직은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가 내가 한계를 갖고 붙들고 있는 내 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 무의식을 찾아서 해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무의식, 근데 이제 자척금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입을 시켜서 그렇게 바뀌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글을 쓰면서 네, 그렇게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는 거예요. 균열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균열이 일어나야 돼요. 또한 이 책을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꼭 무의식의 균열이라는 개념만큼은 기억했으면 한다. 무의식의 균열.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따라가 보자. 자유를 얻으러 갈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읽어서는 무의식이 바뀌지 않아요. 균열을 깨는 걸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청같이 혼자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2, 3분 만에 깨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 강의를 직접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저도 계속 달라져 가고 있고요.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고요. 진짜 많이 달라지고 있고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무의식의 균열이 가고, 아, 저는 진짜 이 자청같이 매월 월 수익 1억을 번다는 일을 딱 잡았는데도 그거를 일시적으로 딱 1억 6천까지는 벌었어요. 한 달 딱 1억 6천 받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매달 1억 6천을 받는 거, 1억 이상을 받는 거, 점점 하다 보면 10억도 넘지 않을까요? 제가 죽기 전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무의식 안에서도, 1억이라는 걸 봤지만, 1억이라는 걸 믿고 하니까 들어오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지속적인 거와 일시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지속적인 거.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도록 3년 안에 만들려고, 네, 열심히, 네, 합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크릿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시크릿을 하고, 진짜 믿어지면 저절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세팅해놓은 게 있어요. 미리 말은 안 할 거예요. 전에 한번 툭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딴 거보다 내 믿음 깊숙이, 저기, 진짜 이 가슴 속 밑에 깊숙이라고 그래서 이 몸의 깊숙이가 아니라 정말 깊은 곳에서,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게. 그 믿음이 점점 수업을 듣다 보면 믿음이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이 강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무의식이 균열이 가는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는 15년 동안 듣고 있지만 무의식의 균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삶에서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또 뭔가 노력을 했지만 제자리 걸음. 또 뭔가 노력을 했지만 제자리 걸음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균열이 있었으면 여러분들도 균열이 생기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또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계속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볼게요. 신이 망가뜨리고 싶은 인간이 있으면 신은 먼저 그가 잘 될 사람이라고 추켜 세운다. 신이 망가뜨리고 싶은 인간이 있으면 망가뜨리고 싶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기회가 있거든요. 뭔가 내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에서 깨지고 있잖아요. 그럼 신은 먼저 그가 잘 될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기 때문에
네. 근데 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으세요. 오로지 그냥 사랑으로 아주 밝은 순수한 빛으로 그냥 편재되어 있죠. 네. 그래서 시릴 코널리 가능성의 적들에 이렇게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2가 들어가는데 역행자 1단계 자의식의 해체하는 거. 네. 여기 있습니다. 자의식의 해체를 하는 거예요. 네, 볼게요. 저 유명 사업가는 금수저였을 거야. 엥? 흙수저라고? 그럼 사기쳐서 올라온 거네. 보통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금수저만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공이 안 돼요. 부자에 대한 안 좋은 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흙수저라고? 그럼 뭐야? 흙수저가 성공을 하면 사기쳐서 올라왔을 거야. 이것도 무의식 안에 있는 신념이에요. 신념. 이런 안 좋은 내가 돈에 관련돼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 무의식에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적어 보셔야 돼요. 네, 적어 봅니다. 그쵸?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랑 적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꼭 적어 보세요. 네. 내가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쓰레기던데 남자는 믿을 게 못 돼. 누군가 여자분이 남자들은 하나같이 쓰레기였대요. 아빠나 엄마, 오빠나 누군가 남자들이 쓰레기였던 행동을 한 것을 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빠가 술 주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너무도 잘 봐주시고 엄마보다 늦게 돌아가셔 놓으니까 아빠 손길이 이렇게 다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빠가 되게 살림살이를 옆에서 잘 도와주시는 배추, 김장할 때 무 썰어달라고 무 썰어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 역할을 요새는 남편한테 대신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얼마 전에 그, 누구예요? 정지 연님이 한 번씩 그 낚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낚시하셔가지고 생선을 주시잖아요. 손질이 안 돼 있는 생선을 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치 같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오징어도 괜찮아요. 칼치랑 오징어랑 그런 건 괜찮은데 아, 그때 그 뭐였죠? 그 생선 대구였는데 그 대구도 못 만지겠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빠 대신에 당신이 만지라 그랬더니 찰나가지고 막 자기도 나도 이거 처음 해봤는데 하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져서 대구탕 잘 끓여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잘해주시고 갔던 그 아빠가 어릴 때부터 제가 근데 참 신기하죠. 저희 엄마는 저희 아빠가 술을 아마 죽을 때까지 끊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선생님께서 그때 그랬어요. 아빠랑 여행을 갔다 와라. 아빠를 좀 이해하는 어떤 폭이 됐을 때 아빠도 어릴 때 신념 때문에 그러셨다. 술을 드시고 괴로워서 술을 드시는 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 자체가 중독이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을 드시고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듣고 과거에 엄마한테 아빠의 삶에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빠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수에 그냥 1박 2일로 여행을 하면서 아빠 내가 이런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아빠 이렇게 그랬었겠더라 그랬더니 그러고 난 뒤에 아빠가 술이 안 드시는 거예요. 술을 안 드시면서 아빠 왜 술 안 먹는데? 그랬더니 술 써 이러시는 거야. 어머야 무슨 소리야 하면서 우리 아빠가 술 쓰다 그러고 술을 끊으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3년 지났나요? 그러면 한 10년 넘었어요. 11년 정도 됐어요. 끊으신 지 11년 정도 돼요. 와 그러고 돌아가셨다. 이게 저는 어릴 때 무의식 안에 들어가 있던 게 남자는 능력이 없다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몰랐었어요. 공부 안 하면은 그런 생각을 그 무의식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랐죠. 근데 이게 무의식에 균열을 일으켜야 된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남자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저는 아들 말고는 일대에 파트너들이 없어요. 컨택을 안 해요. 근데 아빠도 무능력하다. 그 다음에 능력이 없다. 오빠도 능력이 없다. 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아주 깊게 자리 잡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요번에도 대통령님
연설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전율이 흐르나요? 야, 하면서 또 굉장히 크게 성공하셔가지고 앞에 무대에 서 계신 분들은 또 남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무능력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그 트라우마, 그 사건들, 그 환경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내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사진이 이미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거기에 맞는 배우자도 만나게 되고요. 거기에 맞게끔 생활하고요. 내가 뭔가를 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거 말고 또 새로운 일을 할 거야 라고 해도 거기에서도 어릴 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청사진으로 세팅된 데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 균열이 가야 된다. 이런 거 보시면 나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만난 남자들은 하나같이 쓰레기던데. 저 이거 너무 공감하네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것도 제가 없어진 게 뭐냐면 남자 파트너하고 상담을 하는데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달라졌어요. 편안한 거예요. 그냥 똑같은 영혼인데 남자 여자라는 게 인간이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영혼인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고 뭐 그러는 영혼인 거죠. 그게 이제 보는 믿음 무의식에서 균열이 가니까 달라진 거죠. 그래서 괜찮은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쵸? 근데 남자들은 속에서는 저는 제가 이거 베라 플랫폼도 처음 할 때 그 사장님 중간에 바뀌었구나. 지금은 저기 퇴임하셨는 그 유병석 사장님도 엄청 좋아했어요. 와, 깍 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싫어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해서 목소리까지 쫙 음성까지 해가지고 있죠.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능력 있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었어요. 근데 그런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런 선입견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또 볼게요. 책 없이 부자 된 사람도 많던데 난 그냥 책 안 읽을래. 유튜브도 있는데 굳이 책 읽는 거랑 유튜브로 듣는 거랑 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책 없이 부자가 된 사람도 많다. 왜냐하면 이 자청 같은 경우에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잖아요. 2시간씩 읽고 매일 글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음, 책 없이 부자가 된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책을 막 읽으면서 막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예, 끝까지. 이거 할 얘기가 많은데, 31분인데, 그쵸?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할 얘기 진짜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책 없이도 성장을 했죠. 성공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제 전에 가져온 복으로 성공을 하고요.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15년 전에 의식 수업, 무의식의 완전 균열을 깨서 다시 세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본인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가고 계신 멘토 선생님을 만난 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에요. 여러분들도 행운이죠. 같이 엊그제는 또 저녁에 라방을 하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몇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균열을 깰 수 있는 그런 수업에 그 멘토님 길을 가고 계신 분 보시면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그 무의식을 깨고 계신 그 선생님의 멘토 선생님의 그냥 가르침을 직접 받는 거. 그 멘토 선생님인데 참 저는 어제도 참 안타깝고 그래요. 아니, 선생님이 길을 다르게 갔는데, 먼저 앞서가서 길을 안내해 주는데, 듣지 않으려고 그러면 왜 수업을 들어요? 저는 이랬는데요! 이럴 것 같으면 수업을 굳이 돈 주고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싸지만. 그렇게 싸니까 선생님도 싸구려로 보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은 싼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시려고 하는데,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은 있잖아요. 야, 참,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왜 와서 듣지? 왜 수업을 듣지? 선생님 말씀 안 들으려면 왜 듣지?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이 다른데, 선생님 생각이 옳고 그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무의식의 균형이 마음을 관통해서 보고 있고 그 이상의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정말 많다는 거를 느끼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있나 우리는 욕망인데 신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막 그렇게 듣기 싫다는 둥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참 그 버릇이 없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버릇이 없다는 것보다는 에고가 자기가 옳다라는 게 아주 강한 선생님보다 내 말이 옳다라는 게 강한 분들은 자기 스스로 그냥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공부하시는 거 보면 참 그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책 읽는 거 저도 책 읽지 않고 저는 행운이 복이 있어서 그 복을 주려고 말씀을 드려요. 복을 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같은 제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또 공부하실 수 있게끔 또 안내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얘기할 게, 저 유명한 사업가는 금수저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일 다시 할게요. 왜냐면 여기에 그 무의식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나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성장하는데, 성공하는데,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9월 6일, 7일은 깨달음 시크릿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세팅해서 네,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엄청 중요한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네, 많이들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